네. 여유 시간, 쉬는 시간에 대해서 불안을 갖는 남자에게는 어떤 접근이 효과적일까요? 번아웃 증상을 보이는 남자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런 내담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뭐 조바심이 나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여유 시간에 대한 리프레이밍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관점 바꾸기라고 하죠. 어,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쉬는 게 어떤 방식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통, 어, 여유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조바심을 많이 갖는 남자들 같은 경우, 많은 경우 쉬는 시간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첫 번째 나는 그렇게 쉬어본 적이 별로 없고, 두 번째 내가 쉬었을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늦어질 것 같은 그런 조바심과 불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쉬는 게 내가 이렇게 늦게 가고, 혹은 내가 목표를 세우는 걸 못하게 되는 어떤 반대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걸 더 잘 가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머리로 아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마음으로 좀 끌어내릴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 마라톤 비유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표에 내 행동이 얼마나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액트 기법들이죠. 가치를 탐색을 하고 전념 행동들을 조금 더 어, 생각하고 브레인스토럼 해가지고 그걸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액트 기법들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라톤 비유 같은 경우는 이걸 뭐 제가 어디서 보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비유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까지는 특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K-12 그 킨더부터 12학년까지 우리의 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뭐 길면은 혹은 뭐 대학교 때까지도 상황상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온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막 내가 힘을 내가지고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막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꼭 1등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정말 100m 달리기처럼 전속력으로 달리는 걸 계속 연습을 해온 거예요. 계속 나를 비교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 좀 나이가 들면서, 뭐 저는 특히나 제가 나이가 들면서 좀 느끼는 것이, 삶 자체가 전속력으로 그렇게 100m 달리기 하듯이 뛰면은 정말 말 그대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다 못 뛰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풀마라톤은 뛰는 건데 인제는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계속 100m 달리기를 했던 선수가 갑자기 풀마라톤을 하려고 하면 그거 정말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속력으로, 그러니까 전력 달리기를 하는 그 느낌으로 그 풀마라톤에 만약에 가게 되면 정말 1km도 못 가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시작할 때는 내가 제일 빨리 온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엔 내가 제일 늦어지고 심지어는 완주조차도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단 인지를 시키는 거야. 이런 비유를 통해서. 너는 지금 어떤 전략을 써서 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그 자체로도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유를 썼을 때 많은 내담자들이 이게 조금 더 이해를 해요. 다행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유를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한 이후에도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쉬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건지도 모르고 이것도 사실 잘 쉰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긴 한데 그 쉬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남들 쉬듯이 그냥 누워서 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저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노출 치료 전략을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동주의 기법의 노출 치료와는 약간 좀 맥락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쉬는 게 불편한 건 불편하다.
말 그대로 편치 않다는 의미잖아요. 불편하다. 편하지 않다는 의미고, 편하지 않다는 의미는 그냥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불편한 거는 편치 않다는 의미고, 편치 않다는 건 익숙하지 않다는 의미. 익숙하지 않다는 거는 한마디로 그냥 별로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별로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이건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씨 쓸 때 불편한 것처럼요. 오른손잡이는 평소에 왼손으로 글씨 안 쓰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하겠죠. 더 못 쓰고. 그래서 더 하기 싫고. 이게 이제 불편하지 않으려면, 불편한 게 싫으면, 불편해도 계속해서 익숙해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건 이미 예상하고 있는 일이고,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불편한 게 싫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 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익숙해질 기회라는 게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불편함은 피해야 될 무엇이 아니라 더 해봐야 한다는 신호다. 그리고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걸 계속 지속을 한다면 분명히 익숙해지는 지점이 온다. 이게 노출 치료에서 말하는 노출 치료의 어떤 그 주요 기제였던 습관화죠.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 익숙해지는 거. 그러면 점점 더 불편함은 적어지고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설명 같은 경우는 제가 사회불안이 있는 남자들한테 뭔가 해보는 걸 좀 제안을 할 때 많이 하는 설명이에요. 특히나 사회불안이 있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마트에 가서 말 거는 게 힘들다, 혹은 친구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힘들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편한 감정 때문이거든요. 그 불편한 감정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뭐 여기 얘기지만 뭐 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전화하는 게 싫다, 전화하는 게 힘들다. 그것도 사실 사회 불안의 한 일종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랬을 때 왜 싫은데? 라고 물어보면 그냥 불편하대요. 근데 딱 그 본인한테 불편하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 편하지 않다는 의미고, 편하지 않다는 의미는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고, 익숙하지 않다는 말은 네가 이제까지 안 해봤기 때문인데, 네가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싫으니까 이걸 계속 피하다 보니까 익숙해질 기회가 없었던 거니까, 우리가 좀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이걸 조금씩 익숙해지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좀 덜 부담스러울까? 이렇게 많이 가는 편이어서 어, 네. 일단 여유 시간, 쉬는 시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는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목표를 향해서 필요한 새로운 전략이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그리고 어, 어떻게 쉴까? 그러니까 잘 쉴 필요는 없고 이 사람한테 맞는 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 뭐 일반적으로는 사실 뭐 어, 외국어를 배운다 뭐 이런 게 사실은 쉬는 거에 그 맥락이 안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가 내 일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쉬는 거에 맥락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쉬는 거는 죄책감이 너무 크게 오지도 않고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좀 리프레시 되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거 영상 녹화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되게 하기 싫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쉬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저도 지금 잠은 자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까지는 찍고 일단 자긴 할 건데, 어, 이 영상을 찍는 게 어, 학교 일이나 이제 제가 원래 하는 일이랑은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제가 하면서 뭔가, 어, 재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른 면에서 좀, 음, 제가 힘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쉬는 거에 맥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항상 뭐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고 뭐 명상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들이 항상 쉬는
쉰다는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어요. 상담자 자체가. 그래서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이 사람한테 맞는 쉬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